멘토라의 수학 공부. 노력의 결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공부는 못하지만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첫 문제는 개념원리 고등수학 3 페이지 125쪽 연습문제 117번 교육청 기출문제입니다. 앞으로 다 내년 한 6월쯤 되면 이런 시험들이 나옵니다. 3월달 모의고사 학평은 중학교 전범이고 6월달 올라가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보세요. 0이 아닌 세실수 P, Q, R에 대하여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누차 강조하지만 2차 방정식은 중학교 버전이지만 2차 함수 y는 붙여서 함수로 해석하면 좋겠다 이거지. 그럼 조건식을 읽어보세요. 자, 읽으라 한다면 어떻게 읽지? 함수 그리면 x축과 몇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고 아래로 볼록한 이런 모양이네. 그래서 x의 편값이 알파와 베타라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그 인수는 뭐다? 그렇지. x 마이너스 알파. 인수는 뭐다? 그렇지. x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는 이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두 개를 곱해서 이퀄 0으로 붙이면 이 방정식과 같아진다는 거지. 맞아? 그럼 전개할 거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x 더하기 알파 베타 이퀄 0이 된다 이거지. 그럼 생각해봐. 두근의 합은 그럼 뭐가 돼? 두근의 합은 뭐가 된다? 그 p가 된다 이거지. 그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p가 되지. 그거 조심하셔야 되지. 두근의 곱은 뭐가 된다? 그렇지. 두근의 곱은 q가 된다. 그래서 알파 곱 베타는 q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좋았어. 이번에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2알파, 2베타라고 했네. 그럼 함수를 그리실 수 없어. 있죠. 역시 함수를 그리세요. 그런데 x의 편값이 뭐랑 뭐다? 2알파랑 2베타다. 자, 질문. 뭘 인수로 가진다? 그렇지. x-2알파 뭘 인수로 가진다? 그렇지. 이게 중3 때 했던 거예요. 두 개를 곱하면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근각계수의 관계 있으면 조금 빠르겠지만 유도가 훨씬 좋다. 그렇지. 함수를 그리시면 유도가 편합니다. 단순히 근각계수의 관계 외우지 마시고 그렇지. 이퀄 0 붙여버리면 이 방정식과 똑같다는 거죠. 분배법칙 전개할 겁니다.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베타 x 마이너스 2알파 x 묶어내면 마이너스 묶어내고 2알파 더하기 2베타 곱 x 상수는 플러스 4알파 베타 맞아요? 이퀄 0 붙여버리면 이 2차 방정식과 이 녀석이 같다는 거죠. 그럼 여기 봐봐. x에 비해서 보이나요? 2알파 더하기 2베타는 뭐와 같지? 마이너스 r과 같죠.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거 보이나? 4알파 베타는 뭐와 같지? p와 같네. 조건식 4개를 찾을 수 있니? 자, 첫 번째 이 조건을 스타 1, 얘를 스타 2, 얘를 스타 3, 얘를 스타 4라 할 겁니다. 자, 이어서 보면 잘 보세요. 이 녀석에서 q랑 r을 구할 수 있다 없다? 값은 구할 수 없어요. 근데 q는 스타2 조건 보이지? 알파 곱 베타라고 했잖아. 근데 알파 곱 베타는 여기 있네. 스타 4 보이나요? 뭐 같지? p로 표현한다면 알파 곱 베타는 양변에 4를 나누면 4분의 p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 출제자 의도는 이 q를 p로 표현할 수 있니? 그럼 분자 있는 r 한번 집중해 보세요. r 보이나? r 찾아보세요. 여기 있네. 스타 3에서 r은 뭔데? 다시 스타 3를 정리할 거야. r은 마이너스 2를 묶어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 따라오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 쭉 가보세요. 스타 1 보이나? 얼마라고 했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p라고 했으니까 그럼 계산하면 r은 몇 p? 2p가 되네. 와우. 그러면 r도 뭘로 표현했어? p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준식은 q분의 r이니까 q 자리에 뭘 대입해? 4분의 p분의 r 자리에 2p 분자 분모에 4를 곱해버릴 거야. 그럼 분모는
4, 4 약분되니까 P가 되고 분자는 몇 P? P 약분되네. 그래서 이 말이 주어진 거야. 영이 아닌 세실수 PQR이라는 하트 조건이 주어진 겁니다. 멋지죠? 그래서 약분 가능하지. 답은 8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학교 내신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냥 단순히 공식 몇 개 외운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고자 하고 싶은 학교에 내신이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121페이지 확인 체크 146번 다시 한번 유도합니다. 대신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집중하세요. 2차 방정식이 두근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 하지만 내 제자들은 2차 함수라고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x축 함수를 그려. 이렇게 그리고 x절편값이 알파 베타. 왜? 근이라는 건 특정한 값을 대입해서 성립하는 식이라고 했으니까 x축과 알파에서 x축과 베타에서 만나? 그럼 다시 한번 뭘 인수로 가진다? 그렇지. x 마이너스 알파 뭘 인수로 가진다? 옳지. x 마이너스 베타. 근데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된다? 2차 방정식이 되는데 틀린 거는 찾아보세요. 그자 x제곱계수가 2잖아요. 그래서 이를 붙여주면 이 2차 방정식과 처음 주어진 2차 방정식은 같다. 전개합니다. 집중하세요. 2배 전개하면 더 x제곱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묶어내면 마이너스 묶어내고 알파 플러스 베타 곱의 x 상수 전개하면 알파 곱 베타 이퀄 0이 되네. 다시 2를 분배합니다. 그래서 2x제곱 아니 그냥 분배할까? 마이너스 2배 알파 플러스 베타 곱 x 더하기 2 알파 베타는 0. 그럼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지? 얼마일까요? 그렇죠. 2분의 5. 맞지? x계수는 x계수끼리 같아야 되잖아. 그럼 상수 한번 보세요. 알파 곱 베타는 얼마지? 그죠? 해석하면 안 된다. 사라져가면 안 된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준식 한번 보세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2차 함수를 내 제자들 그릴 수 있니? 나중에는 굳이 그리지 말고 하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x축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x축과 만나는 점이 뭐다? 그렇지. 알파 플러스 1. x축과 만나는 점이 뭐다? 그럼 여기서 퀘스천 마크. 뭐가 인수다? 인수는? 그렇지. x 마이너스 소가로 알파 플러스 1. 또 인수가 뭐다? x 마이너스 소가로 베타 플러스 1. 맞죠? 자꾸 듣다 보니까 그래 어렵지 않지? 조금만 더 하면 쉬워집니다. 괜찮나? 그리고 뭐가 틀렸지? 그렇지. 잘 찾았어. x제곱계수가 2라고 했거든. 2를 붙여주면 된다고. 전개합니다. 잘 봐야 됩니다. 2배 분배법칙 x제곱 이렇게 분배하고 하나 더 알파 플러스 1을 x에 분배하고 바로 묶어낸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곱하기 x 상수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앞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지. 바로 전개하는 거 할 수 있겠나?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까지 가로 닫고 이퀄 0. 빠르진 않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고? 2분의 5에다가 2를 더하면 2분의 4 2분의 5 더하기 2분의 4 2분의 9 2배 하면 2x제곱 마이너스 9x. 빠르진 않지? 집중하셔야 됩니다. 알파 베타 2가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 2분의 5 다시 2 더하기 2분의 5 더하기 1이네. 2로 통분해 2분의 4 5 2 더하면 11 되나? 오케이. 근데 몇 배? 2배 했으니까 플러스 11 이퀄 0. 쌤처럼 유도하듯이 읽어내세요.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페이지 22쪽 다항식 파트 연습문제 22번 문제입니다. 자, 주어진 조건에 x 플러스 y가 1이라고 했어요. 즉 이걸 만족하는 x, y 값은 몇 개 있죠? 엄청 많아요. 왜? 아니 이 직선 위에 있는 거잖아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1, y절편은 1. 우리 중2 때 했었죠? 맞나요? 다시 바꾸면 오케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직선 위에 있는 엄청 많은 x, y 순서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이 말은. 괜찮나?
그래? 그 말은 항등식이라는 거네. 그러면 y 자리에 오케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어떨까요? 대입한다. 다시 a 곱 x 곱 y 더하기 bx 더하기 c 곱 y 더하기 2 이퀄 0이잖아. 그럼 y자는 뭘 대입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솔랑솔랑 대입하세요. 그런 후에 분배 법칙인데 기본적으로 x에 관한 항등식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다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x에 관한 2차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써야 되나? x를 포함한 별 x제곱 그 다음에 하트 곱하기 x 더하기 세모 이퀄 0으로 바꿀 거예요. 자, 이 식은 x값에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이게 항상 성립해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별은 x제곱계수를 나타낸다. 하트는 x계수, 세모는 상수를 나타내는데 뭘 가져야 돼요? x에 어떤 값을 대입해서 성립하려면? 그렇지, 싹 다. 별, 하트, 세모가 전부 다 뭐다? 0이라는 겁니다. 그냥 방정식과 좀 결이 다릅니다. 이 녀석이 성립하기 위한 x에 대한 항등식이 성립하려면 별, 그리고 하트, 그리고 세모 모두 0이어야 된다.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한 증명도 해드릴까요, 지금? 한번 해줄까요? 오케이. 왜 그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꼴을 바꾼다면, 그러면 좋았어. x자리에 0을 대입해도 use,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네? 대입해보세요. x자리에 0 대입해봐. 그럼 좌변은 뭐가 남아? 세모가 남는데 세모는 0이어야 되잖아. 와우. 상수 세모가 0. 이건 x를 뭘 대입할까요? 1? 오케이. 1을 대입해보자고. 1을 대입해. 그럼 별 더하기 하트 더하기 세모인데 세모는 어차피 0이라고 했잖아. 이걸 0이 성립해야 돼. 이번에는 x를 뭘 대입할까요? 어떤 거? 좋았어. x자리에 마이너스를 한번 또 대입해보세요. 이 녀석은 항등식이라 했다. 모든 실수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관계없잖아.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별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마이너스 하트. 세모는 0이라 했으니까 이퀄 0이 성립해야 되잖아. 변변 더해도 관계없자. 그러면 좌변은 좌변끼리 더하면 하트 소거 되네. 그럼 이 별은 0. 그 말은 별값은 0이야. 별이 0이면 하트가 얼마지? 그렇지. 이렇게 된다. 그냥 단순히 x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별 x제곱 더하기 하트 x 더하기 세모 이퀄 0에서 별 하트 세모가 0이다. 암기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에 대한 왜 0이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변형돼서 나오면 문제 풀 수 있다. 공식은 없습니다. 알았지? 하지만 유도는 있다. 유도 후에 숙제하세요.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그래? 그럼 정리할 거예요. 요거 x제곱 그 다음 하트 곱하기 x 더하기 세모 이퀄 0으로 정리할 건데 자 찾아본다 쌤이랑 집중하셔야 됩니다. x제곱계수 찾아보세요. 요거 분배하면 x제곱계수 여기도 x 없다 더 없다 그지? 오케이 여기는 마이너스 a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x계수 찾아보자. 자 집중. x계수는 맞아요. a랑 ax랑 1 곱한 a 적어주고 여기 b 있네 적어주고 여기 분배하면 마이너스 2가 있네. 집중되지? 상수 갑니다. 상수 여기는 없고요. 상수 없고요. 상수 여기 있네. c랑 d에 플러스 2. 이 녀석이 x에 관한 항등식이려면 x제곱계수 얼마? 마이너스 a가 0이 되고요. x계수 녀석도 0. 상수 c 플러스 2도 0. 그럼 좋았어. c 값은 얼마지? 마이너스 2고 a 값은 얼마지? 0이야. 0 그리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b는 얼마지? 그자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어떨까? 산수는 안 해도 되겠죠? 선생님 산수 선생님이 아닙니다. 나는 수학 선생이고 내 제자들 대학 좋은 데 보낼 겁니다. 연습하자. 개념원리 고등수학 3 페이지 44쪽 연습문제 20번입니다. 이 등식이 있는데 밑줄 그어야 되는 건 K값에 관계없이 뭐하다? 항상 성립한다는 말이 좀 오지. 그러면 K가 항등식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 문제가 똑같아요. K를 포함 안 하는 거 더하기 K를 포함하는 이런 식으로 반드시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는 별 적고요. 얘를 하트 적는다면 별과 하트는 반드시 얼마다? 그렇지. 설명해 드릴까요? 알아 되겠죠 이제?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그 준식을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그래서 K를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걸 분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K를 포함 안 하는 이 별을 정리할 건데 두어 세 번 안 쓴다. 여기 있네. 여기도 있네. 여기 있네. 여기도 있네. 군데군데 많지? 갑니다. 처음 거 천천히.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3y 플러스 2. K의 개수. 지금 하트로 적었지, 그지? 하트 여기 있네. 여기 있네. K를 포함하는 거. 총 세 군데 있죠? 여기는 뭐 들어가야 돼?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까지. 맞죠? 분배법칙이라고 부르지. 흔히 분배법칙. 맞아요? 그래. 그럼 이 녀석이 성립하려면 빨간색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8 이퀄 0이 되면서 파란색 정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y 플러스 2 이퀄 0이 성립해야 된다. 잘았나? 그럼 잘 봐, 잘 봐. 이 빨간식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이잖아. 그럼 이 값이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8이죠. 그치? 잘 봐. 마이너스 8이네. 마이너스 8이랑 2 더하면 마이너스 6 넘기면 6 3을 나눠주면 x 플러스 y는 2가 되지. 그렇네. 자진아. 그리고 빨간색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자, 좀 전에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8이라고 썼잖아. 그죠? 이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곱셈공식의 변형이잖아요. 이 녀석은 이렇게 쓸 수 있나? x 플러스 y 전체 제곱에다가 뭘 빼줘야 8과 같아지죠? 그렇지. 유도 안 해도 되겠죠? 유도 해줄까 이거? 유도 한번 해줄까? 알았어. 자, 유도 잠깐 해드릴게요. 자, 괜찮지? 무조건 물어라. 무조건. 자, 갑니다. 이거 정리할 수 있어 없어? x 플러스 y 제곱이 뭐지? 그렇지. x제곱 더하기 2배 2xy 더하기 y제곱 2xy를 휘리릭 넘겨준 거죠. x 플러스 y 전체 제곱 빼기 2xy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다. 맞나요? 그걸 그대로 쓴 거 아니에요? 이 녀석은 이거랑 같다. 어때요? 그대로 대입한 거 맞지? 되지? 그럼 그거 바로 씁니다. 근데 x 플러스 y가 얼마래? 여기가 2라고 했네. 그럼 2의 제곱 4 빼기 2xy는 8. 직독해볼까? 4에다가 뭘 더해줘야 8이 되지? 4를 더해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2xy가 4가 되려면 x고 y는? 마이너스 2면 어때요? 검산해보세요. 맞지? 4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8 되잖아. 돼, 안 돼요? 되네? 오케이. 찾았어. 답은 마이너스 2.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페이지 45쪽 연습문제 29번. 처음 접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억과 니은 조건 보이지? 이거 읽어보세요. 이걸 어떻게 읽을래? 반드시 자기 걸 만들어야 됩니다. 처음 보면 낯설지만 이거 반드시 너희 걸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는데 고1 수준에 맞는 표현법은 문자 개수 몇 개? 문자 3개잖아. 식은 몇 개예요? 그렇지. 그러면 x, y, z 값을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자를 x 또는 y 또는 z로 바꿀 수 있어요. 선택해 보세요. x, y, z 중에 뭘로 바꿔줄까? x로 바꿀까요? 좋았어. 그럼 잘 봐. y를 x로 바꾸고 싶어? 자,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자가 소거되면 좋을까요? 그렇지. z를 소거시킬 목적으로 기억에다가 3을 곱하겠습니다. 3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z는 3. 니은식 x 빼기 2y 마이너스 3z는 0. 두 개를 어떻게 하면 z가 없어져요? 빼버릴 겁니다. 3x x 빼면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2y가 되네. 마이너스 y 슥슥 지워지고 이퀄 3. 나는 지금 y를 x로 바꾸는 과정이다, 그지? 그럼 y도 정리해. y는
2x-3을 얘를 하트 1이라 부를 건데 이게 y 자리에 대입할 거예요. 괜찮나? 색깔 입혀달라고? 알았어. 초록색 이 y 자리에 하트 1을 대입할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z를 x로 바꿔야 되겠네. 다시. z를 x로 바꾸고 싶어. 어떤 문자가 소거돼야 돼요? 그렇지. y를 소거시키고 싶어.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쉬운 문제 아닙니다. y를 소거시키려면 기억에다 뭘 곱하면 좋을까? 2를 곱해.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z는 2. 그럼 니은 시간 봐봐.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z는 0이니까 두 개를 어떻게 하면 y가 소거돼? 빼버리면 2x에서 x 빼면 x가 되고 슥슥 0이 되죠. 자, 이거 빼면 플러스 z는 얼마? 2가 되죠. 다시 우리 목적은 z를 x로 바꾸는 과정이야. 그럼 정리해봐봐. 뭔데? z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잖아요. 이 하트 2를 여기 z 자리에 대입할 수 있어 없어요? 자, 손이 많이 갑니다. 두세 번 쓰면 시간 내로 못 푼다. 집중하세요. ax 곱 y 더하기 b 곱 y 곱 z 더하기 c 곱 z 곱 x는 12. 어휴, 좀 길다. 자, 우선 큰 그림 보여줄게. y자리에 뭘 대입해? 그렇지. 2x-3을 이렇게 두근두근 집중하셔야 됩니다. z자리에 뭘 대입해? 그렇지. 마이너스 x 플러스 2. 따라오나요? 보는 거랑 실제로 푸는 건 정말 다른 능력입니다. 연습 많이 하세요. 자, 그런 후에 이건 어떤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에요? x에 관한 항등식이잖아. 그럼 좀 전에 x에 관한 항등식 어떻게 정리 안 됐지? 그렇지. 별 x제곱 더하기 하트 x 더하기 세모 이퀄 0이면 별 하트 세모가 전부 다 0이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맞아? 자, 정리합니다. 자, 정리 집중.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x제곱 하트 곱 x 더하기 세모 이퀄 0으로 바꿀 건데 x제곱 계수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보세요. 이것만 전개해 볼까요? 천천히 간다. 2x제곱 마이너스 3x 맞나? 이거 두 개 전개한다. 마이너스 2x제곱 2x 플러스 3x 계산하면 7x 마이너스 6. 이 녀석만 전개해 보세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잖아. 그럼 x제곱 계수 한번 보세요. 분배하면 2a 분배하면 마이너스 2b 분배하면 마이너스 c까지. 따라오나? 그 다음 x계수 집중하세요. 자, 쉬운 내용 아닙니다. a랑 6 곱한 마이너스 3a 보이지? b랑 7을 곱한 플러스 7b c랑 2를 곱한 플러스 2c. 상수 집중해보세요. 상수 찾아보세요. 자, 잡는다. 이거 상수 없지? 이 녀석 상수 있네. b랑 마이너스 6을 곱한 마이너스 6b c랑 없다. 없지? 12 휘리릭 넘기면 마이너스 12. 따라간다. 그러면 x제곱계수가 얼마가 되어야 돼? 그렇지. 그래서 풀 정답면 2a-2b 마이너스 c가 0. x계수. 이것도 얼마가 되어야 돼? 그렇지. 이 녀석도 0. 상수 마이너스 6b 마이너스 12가 0. 집중한다. b는 얼마가 되어야 돼? 그렇지. b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12 빼기 12가 되니까 0 되지. b가 10이다. b가 마이너스 2야. 정리하면 2a 마이너스 c는 얼마예요? 요건 플러스 4가 되니까 휘릭 넘기면 마이너스 4. 정리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2c는 b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14. 휙 넘기면 플러스 14. 문자 두 개씩 두 개. 여기다가 2를 곱해. 그래서 4a 마이너스 2c는 2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8. 이 둘을 더해봐봐. 좌변끼리 더하면 몇 a? 그냥 1a. 맞나요? 좌변 마이너스 3a 플러스 2c. 우변. 더한다. 우변 더하면 얼마요? 6이 되네. a가 6이라는 거야. 집중. a가 6입니다. 그럼 12가 되네. 맞죠? 12에다가 뭘 빼야 마이너스 4가 돼요? 12에다가 16. 16 빼주면 어때요? c가 16이면 어때요? 12 빼기 16은 마이너스 4 되지? 이렇게 ABC를 결정한다는 고난이도 수학입니다. 손이 많이 가죠?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초집중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드시 집에 가서 오답 노트 옮겨줬고 복습 반드시 다시 하세요. 한 번 가지고 안 된다.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페이지 131쪽 특강 3번 문제입니다. 3월달 입시 시험이기도 합니다. 잘 봐세요. 자, 우선 A는 뭔 결정을 하죠? 그렇지. A가 만약에 양수면 아래로 볼록한 이런 형이죠. 그럼 A가 음수면 위로 볼록한 이런 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A 곱 B가 자, 요거 유도 필요하면 얘기해라. 공부 안 하면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해. 괜찮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모른다 하고 필요하죠.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요 4개 함수를 그릴 수 있니? 내가 숙제 냈던 게 이럴 거죠, 아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한번 보세요. A는 양수, B는 음수잖아. 부호가 다를 때는 대칭축 방정식은 대칭축은 y축 기준에서 왼쪽에 있니? 오른쪽에 있니? 라는 질문을 할 겁니다. 다시 A 곱 B가 음수일 때와 A 곱 B가 양수일 때를 스스로 유도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내가 너희들이라면 나는 유도할 거예요. 자, 갑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또 왼쪽 곱부터 봅니다. 완전 제곱 되려면 x의 개수의 반의 제곱 필요하네. 그래서 얼마가 필요해? 플러스 4 없던 거니까 마이너스 4 이 녀석 완전 제곱이 되네. 맞아요. x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 계산하면 뒤에는 마이너스 1 되네. 우리 앞반, 우리 중3 A반이랑 중3 B반, C반 애들은 이 평행이동만 2달 배웠습니다. 중3 내용을 3달 하려다가 걔들은 조금 이해력이 빨라서 내가 2달만 딱 해줬거든. 평행이동이 엄청 중요합니다. 얘를 읽어낸다면 y 콜 x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알아듣겠나 이거? 모르면 손. 이 유도도 진짜 몇 달 걸린다니까. 자, 이걸 그림을 그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이네. 그렇네. 이 점이 꼭지점이야.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있는 C 보이지? C가 지금 3이잖아요. C가 3이라는 건 Y축과 만나는 점이 3이라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그 꼭지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1, Y절표는 3이라는 거예요. 다시 퀘스천 마크. A랑 B가 같은 부호야 다른 부호야? A는 1, B는 마이너스 4. 다른 부호일 때는 대칭축이 Y축 기준에서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네? 이 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그림 그려볼까요? 자, 그림 그린다. 마이너스 묶어내.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x의 개수 반의 제곱 플러스 4 없던 거 빼기 4 마이너스 3이니까 완전 제곱이 되네. 다시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빠져놓으면서 플러스 4 마이너스 3 플러스 1 되죠. 얘를 이걸 한다면 y 꼴 마이너스 x제곱을 x축과 평행하기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과 평행하기 얼만큼? 1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럼 꼭지점은 뭐가 돼요? 그렇지. 마이너스 2,1이 되죠. 위로 볼록, 아래 볼록? 위로 볼록이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대충 그릴 겁니다. 이해해주세요. 마이너스 2,1이 꼭지점이라는 거예요. 와우. 위로 볼록 하면서 이 y절편값은 c값은 음수니까 어디서 만나? 마이너스 3에서 만나.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마이너스 3. 좀 그림이 좀 삐뚤하지만 알아듣겠지? 이게 암산이 되어야 돼요. 중3 때 까먹었으면 다시 중3 책을 펴보셔야 됩니다. 고1 내용 가지고 부족하다. 알았지? 됐나? 자, 이제 유도합니다. A랑 B가 지금 같은 부호야, 다른 부호야? 그렇지.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4. 같은 부호일 때는 A 곱 B가 양수일 때는 대칭축이 Y축의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죠. 이 유도인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 말을 나타내는 거다. C값이 음수니까 Y축의 밑에서 만나죠. 원점 아래서 만나죠. 알겠지? 이런 부호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설명해 드릴까요? 하나 되겠죠? 다시 복습해. 까먹었다면. 자, 1번 유도합니다. 요 1번 보세요. 이 그림에서 대칭축은 Y축이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잖아. 그러면 A랑 B는 같은 부호야? 다른 부호야? 다른 부호 맞지요? 1번은 맞아. 예스.
2번 한번 볼까? 문맥에서 이 그림에서는 A는 양수의 음수야. 위로 볼록이니까 A는 음수 맞아요. 그리고 지금 다른 부호라고 했잖아. 그럼 A가 음수면 B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양수, 음수요? 양수죠. 집중. 그 다음 C는 Y절편이잖아. C 여기 있네요. 0,C. C는 원점 위에 있잖아. C의 부호는 양수네요. 그럼 2번 보세요. B랑 C 곱은 양수에다 양수 곱하면 양수? 맞죠. 따로나 3번 한번 보세요. 3번은 이 함수, 이 2차 함수에서 x자리에 뭘 대입한 것 같아요? x자리에 뭘 대입하면 얘가 나와요? 그렇지. 1은 대충 어디 있어? 이 앞쪽 요쯤 있겠죠. 여기. 2에 대응되는 함수값 이 점을 P라고 잡을게요. P 포인트를 우리는 1,F1. F1이라는 건 x자리에 1을 대입한 거래.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온다고. 그런데 P의 Y좌표 이 녀석은 양수의 음수예요. 양수 맞지? 그래서 이거 3번도 옳다. 그럼 여기서 퀘스천 마크. 4번은 이 좌변은 x자리에 뭘 대입한 것 같아? 2를 대입한 거잖아. 근데 그림에서 x자리 2를 대입해서 함수가 뭐지? 2를 대입하면 이 점 Q점은 어떻게 써요? 그렇지. 2,0이잖아. 0의 의미를 이렇게 쓸게요. F2가 얼마나? 0이라는 거죠. 맞아요. 2를 대입해보세요. x를 2를 집어넣어 봐봐. 몇 A? 4A. 몇 B? 2B. 플러스 C 값은 0이지. 4번도 맞네. 마지막. 5번이 틀렸겠지만 왜 틀린지를 설명해 볼게요. 이건 x자리 뭘 대입한 것 같아요? 자, 집중해 보세요. 쉽잖아. x자리 뭘 대입하면 이거랑 비슷한 값이 나올까요? 진짜?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4? 2분의 1? 그렇지. 심심한데 막 여러 가지 대입해봐. 알았지? 연습장 책에 풀지 마세요. 여러 번 20번 봐야 된다. 책에 낙서하면 안 된다. x자리에 좋았어.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번 대입해볼까? 마이너스 1은 요점 있죠? 맞나?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응된 이 함수 위에 있는 점은 R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R 포인트는 마이너스 2분의 1, F 마이너스 2분의 1 쓸 거야. x를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해봐. 계산하면 4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 마이너스 2분의 B 플러스 C 따라오나? 4분의 1을 분배법칙 할 겁니다. 4분의 1 분배법칙 쓰면 몇 A? 1A 몇 B? 마이너스 2B 몇 C? 플러스 4C인데 문맥상 R의 Y좌표는 양수의 음수야. 어이? 양수 맞죠? 이게 0보다 크다는 거죠. 아하. 0보다 크잖아. 그럼 이 값은 양수의 음수야. 음수가 아니라 양수죠. 틀린 건 5번.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페이지 132쪽인가요? 거기 보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 관계라는 타이틀 보이지? 자, 보십니다. 갑니다. 내 제자들 이거 그러실 수 없어. 있죠?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보면 함수예요. 그림을 그리는데 물론 꼭지점 구하는 것도 괜찮아. 꼭지점 안 구하고 한번 풀어드릴까요? 인수분해 가능하네. x 플러스 1, x 플러스 2. 그 말은 이거 x절편을 구하는 과정은 잘 봐. 함수랑 방정식과 부등식은 하나입니다. 잘 봐라. x절편은 y자리 0을 대입하면 어때요? 왜? x축을 생각해봐. x축 위에 있는 값들은 y값이 항상 얼마지? 0이잖아. 그래서 x축을 우리는 y꼴 0이라 불러요. y축 위에 있는 점 생각해봐. y축 위에 있는 점들은 어떤 값이 0이지? 그렇지. x값이 0이지. 그래서 y축을 다른 말로 x 이꼴 0직선이라는 표현을 쓴단다.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점을 구하려면 뭐 자리에 뭘 대입해? y자리 0을 대입하는 거잖아요. 이게 연립이더라고. 그 말은 봐봐. y자리 0을 대입하면 뭐가 돼? 이걸 뭐라 부르지? 방정식이 돼버리네. 그럼 이 녀석이 0 되는 값. 이 녀석이 0 되는 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1 or 마이너스 2죠.
그래서 2차 함수를 그린다면 자, 2차 함수를 그려보세요. 2차 함수는 x축과 몇 점에서 만나요? 2점에서 만나지. 맞아? 이렇게 된다고. 이 그림을 빠르게 그려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내가 설명을 이번 시간에 해볼게요. 갑니다. 이게 2차 함수라고요. 그러면 방정식의 근은 뭐라고? 책이 있습니다. 방정식의 근은 2차 함수에서 어떤 값을 나타내는 거다? x절편을 나타내는 거다. 알겠지? 이게 다라고. 그럼 좋았어.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그럼 내 제자들. 자, 이거 교육과정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내 다른 반 애들이 벌써 중3 때 배웠어요. 여러분 때 배웠어요, 나랑. 0보다 큰 건 뭘까요? 이걸 함수로 풀면 가져간다네요. 이걸 y를 붙여버리면 보세요. y 값이 0보다 큰 거예요. 이 함수 그렇지, 오렌색. y과 유형은 어떤 축? x축이라고. 그럼 y가 0보다 크다는 건 x축 위쪽이에요, 아래쪽이에요? 위쪽이잖아. 그럼 위쪽이 되려면 그래? 위쪽이고 싶어요. 그러면 웃는 쪽이에요, 뿔난 쪽이에요? 이 뿔난 쪽 여기 아니에요? 이런 초록색 영역들이 y값이 0보다 큰 거지. y가 0보다 크려면 그 x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이어야 돼요, 큰 쪽이어야 돼요? 그렇죠, 잘 틀렸어요. 작은 쪽이죠. 마이너스 2보다 커버리면 거기에 대응되는 함수값은 음수인데, 음수일 수도 있는데 y가 어떤 값? 0보다 크고 싶어요. y가 0보다 크고 싶어요. 그럼 만족하는 x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영역이어야 돼요. 그래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영역이면 어때? 대응된 이 초록색 값들이 y값은 0보다 커지게 되겠죠.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어떻게 돼? 그렇지. 그래서 or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마이너스 1 때도 안 되지. 마이너스 1때 함수값 뭔데? y값은. 이 그림에서는 마이너스 1때 0이잖아요. 왜? 보세요. 마이너스 1 콤마 0이잖아요. 그냥 그래. 근데 y가 0보다 크고 싶은 거예요. 그럼 x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 넣어야만 y값이 0보다 커지잖아요. 그게 함수의 정의거든. 알겠니? 함수 정의가 뭐야? 함수는 영어로 펑션.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 함수는 x값이 하나일 때 y값이 꼭 하나만 정해지는 두 개의 순서쌍이란다. x가 하나일 때 y값 몇 개? 하나만 딱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배우고 나면 함수랑 그리고 도형의 차이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너네 지금 배웠던 도형 중에 대표적인 게 원이죠. 올해 수능에 원이 무려 4문제나 나왔어요. 어려운 문제부터 쉬운 문제가 전부 다 나왔단다. 우리 원은 도형이라 부르거든. 그 차이점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함수랑 도형 차이가 난다. 다시 한번. 함수가 뜻이 뭐야? 라고 묻거든. 함수는요. 선생님처럼 옛날 사람들은 한자를 좋아합니다. 상자 함자라는 표현을 쓰거든. 셈숫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니 그래서 중1책에 이런 표현 기억나요? 이 그림 기억나요? 박스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 위에 박스 위에 칸에다가는 x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y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y는 fx 이 표현 기억나요? 그래서 x 하나 집어넣으면 y 하나만 나온다는 거야. 동전 한 개 집어넣는데 동전 2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동전 x를 집어넣으면 다른 동전 하나만 y만 나온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 부등식 짧게 설명하면 이렇게. 알겠지? 똑같이 여기다가 이제 1차 함수도 설명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1차 함수랑 1차 방정식 그리고 1차 부등식까지 모조리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1차, 2차, 3차 지수로고 삼각, 유리, 무리, 절대값, 가우스 합성함수까지 와 라임 좋지? 이 머릿속에서 한 33개 함수가 고1 때 배운다. 알았나? 근데 거기에 방정식, 부등식을 따로 배운다 이러면 바보 돼요. 저는 함수는 잘하는데 방정식을 못해요.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에요. 왜? 방정식, 함수, 부등식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 그걸 따로 익히면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래야 너네들이 기본기부터 좀 어려운 것까지 머릿속에서 오속 정리가 된단다.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페이지 132쪽. 이번에는 2차 함수와 x축 사이의 관계를 할 건데 이거 거래 공식 유도 필요하면 3월달에 이거 4월 말에 입시
1차 고사 했거든. 그 첫 시험을 정말 잘 쳐야 됩니다. 그 시험에 만약에 수학이 거의 100점 가까이 1등급 나오면 학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내 말 잘 들어라. 내신을 위해서 고등학교를 조금 전략적으로 가는 친구들은 나랑 내신 관리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대학 내 보내드릴게요. 알았지? 그게 안 되더라도 나중에 전략을 잘 짜서 수시나 또는 최저 맞춰서 또는 정시까지 전략을 정말 잘 수립해야 됩니다. 자,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그래서 2차 함수, 이 근해 공식 유도 안 해도 되겠죠? 자, 유도합니다. 생략할까요? 오케이.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이 안의 값을 우리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 부르지만 이걸 영어로 판별식, 디스크리미넌트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d가 뭐다? b제곱 마이너스 4ac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0보다 크다면, 만약에 d가 0이면, d가 음수면 이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d가 0보다 크면 만족하는 x값은 몇 개가 나와요? 2개가 나오죠. 맞아요. 함수를 그리세요. 누가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함수는 무조건 뭘로 푼다? 무조건 함수로 푸셔야 됩니다. d가 0보다 크다면 x축과 몇 점에서 만나? 2점. 그러면 d가 만약 0이야. x축과 몇 점에서 만나? 1점에서 만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d가 음수면 x축과 몇 점에서 만나? 만나지 않아. 아직 안 배운 아이가 있어서 짧게만 설명한다면 d가 음수라는 건 허수입니다. 허수는요, 대소양음이 판별이 불가능합니다. 알았지? 사람들이 필요해서 만드는 수, 허수라고 부른다. 여러분 가르쳐 줄게요. 걱정하지 마. 그래서 d가 음수면, 근호 안의 값이 음수면 대소양음이 판별이 불가능해요. 근데 파란색처럼 d가 0이면,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면, 니은의 예를 들 거야.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완전 제곱이 돼, 안 돼? 그렇지. 하지만 완전 제곱하지 않고 이걸 만약에 y자리 0을 대입해서 생각한다면 이거 방정식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녀석에서 판별식 d를 한번 써봐. 봐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어때요? 0이 돼, 안 돼? 0이 되죠. 완전 제곱이 되겠지만 하지 않고 판별식 d만 가지고 이 녀석이 그림을 그리면 x축과 몇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고 흔히 접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x절편 값이 2 이렇게 쓰시면 돼요. 판별식 d의 부호를 가지고 이 녀석 2차 함수가 x축과 맞나 안 맞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알았지? 이걸 이해하면 나중에 교육과정이 없지만 3차 방식의 판별식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작년 용원고등학교 1학년 과제로 나왔어. 그 아이는 선생님이랑 한 달 동안 따로 내가 이거 대학 수학인데 따로 내가 한 달 동안 해준 기억이 나요. 필요하면 해드릴게요. 원리는 얘랑 똑같다. 알았지? 그렇구나. D의 부호만 가지고 우리 그래프 개형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게 페이지 132쪽의 2번입니다. 억지로 외우지 마세요.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페이지 133쪽 3번 있죠. 거기다가 별치고 3번 타이틀 위에다가 올해 2023년 수능이라고 적으세요. 필기하셔야 됩니다. 막 적어. 예, 괜찮습니다. 자, 올해 수능에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우리 연립방정식의 근이 뭐지? 그렇지, 필기하세요. 책 있죠? 두 함수의 교점 x좌표. 다시 연립방정식의 근은 뭐가 같다?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같다. 이거랑 내 제자들 뒷장에 놓습니다. 공통근을 차이점 그리고 비교하는 점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공통근과 연립방정식 근은 반드시 다르다는 거. 알았지? 함수를 설명할 겁니다만 이번 시간은 공통근에 집중을 안 할 겁니다. 연립방정식 근이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적었나요? 됐죠? 자, 혹시 놓친 친구들은 쌤 강의 영상 다운받아서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알았지? 자, 이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거 한번 풀어봐봐.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란 2차 함수가 있고요. 쉬운 걸로 할까? y 콜 만약에 2x 플러스 5가 있어.
그래서 얘를 연립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중괄호 말이 뭐다? 연립인 거야. 근데 좀 전에 했네. 연립 방정식은 그는 뭐라고 했어? 두 함수의 교점이 하여튼 교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요거 좀 전에 우리 함수 그랬잖아. x절편 가지고 그렇지. x절편이 뭐다? 1과 2였잖아요. 하지만 내 제자들은 그냥 개형만 판단하세요. 알겠지? 이 대충만 그리는 거다. x도 그릴 필요 없어. 자, 그런 후에 실제로 연립을 해보겠습니다. 연립하면 자, 요거 한번 읽어낼 수 있겠니? 이 의미가 뭐지? y값이 같아지는 x값 너 이름이 뭐니? 이렇게 읽어내는 거예요. 맞잖아. y가 같아지는 x값 너 이름이 뭐니? 휘리릭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이 고 0. 이걸 또 근해 공식을 쓴 친구들이 있더라고.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좀 전에 판별식 배웠잖아. 맞아? D를 한번 써보세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부호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네. 그래서 서다두실인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에서 만나. 실제로 그리면 기울기는 2, y절편 5. 맞아. 직선을 대충 그리면 이렇게 된다고. 이해가 되지? 그래서 그 교점에 만약에 이 교점의 x좌표를 알파로 잡아. 만약에 교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잡는다면 여기서 근해 공식을 쓸 수 있어요. 근해 공식 한번 써볼까? x는 2곱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요거네 요거 D 쓴다? 계산하면 얼마요? 25 플러스 10이니까 37. 잘했습니다. 그래서 알파 값이 뭐다? 이 문맥상 알파는 뭐야 여기서? 알파는 2분의 5 마이너스 루트 37이 알파인 거예요. 베타는 뭐다? 그렇지. 2분의 5 플러스 루트 37이 답이 된다. 그래서 연립 방식 그는 두 함수의 교점 x좌표인데 근해 공식을 구하지 않고 판별식 D의 부호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그림인지 알겠지? 페이지 133쪽의 4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굳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는 책을 덮고 설명할 수 있어야 내게 되는 거야. 책 보고 하는 게 너 시험 칠 때 책 보고 할 수 있을 것 같나? 대학교 가면 가능합니다. 대학 흔히 오픈북이라고 부르거든. 우리 교수님들이잖아. 특히나 이 이공계 교수님들은 그냥 책을 펴놓고 시험을 쳐라고 해요. 감독감도 없어요. 왜? 어차피 못 풀거든 그 문제. 풀이 과정을 보거든 교수님들이. 종이 이만한 종이죠. 선생님 전지 붙여놨지. 저는 좀 반절지 종이죠. 큰 종이에다가 매직으로 쓰지도 못하게 해요. 그냥 샤프로만 쓰게 해요. 대박이죠. 대학 가면 그런 수학을 해야 된대. 그렇지. 그래서 안 보고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2차 함수라 보세요. 책이 이 표현이 있을 거예요. y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가 있고요. y mx 플러스 n이라는 1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가질 수 있는 건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고 한 점에서 접할 수 있고 만나지 아니할 수 있거든.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겠냐 이거지. 연립합니다. 자, 이거 읽으면 뭐라고 읽는다고? 이거 쌤하고 똑같이 얘기하면 학교 진짜 받습니다. 진짜 이거 똑같이 읽으면 진짜 받아요. y 값이 똑같아지게 하는 x 값 너의 이름이 뭐니? 이렇게 읽으면 진짜 대박입니다. 진짜 받을 거예요. 넘겨서 계산하면 결국 ax 제곱 더하기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책이 다 있다. 자, 이거 필기하지 마세요. 이 녀석에서 판별식 D를 한번 써보세요. D의 부호가 0보다 크면 2차 함수랑 직선은 두 점에서 만나죠. D의 부호가 양수면, 아니 0이면 어때요? 2차 함수랑 1차 직선은 접하는 중근을 갖습니다.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D가 0보다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는 함수라고 쓰고 뭐라고 부른다? 수학이라고 읽으세요. 앞으로 함수를 정말 많이 배울 텐데 그냥 수학이 함수입니다. 개념머리 고등수학 상 페이지 135쪽 필수예제 1번입니다. 이 그림 읽어내 볼게요. 20년 넘는 수학 수능 94년 수능에 두 번 쳤거든. 왜 그런지 아니? 그때 너무 불안했거든. 너무 불안해가지고 처음 수능이라는 거 쳐보니까 내가 1년 선배거든요. 내가 95년 수능 쳤는데
너무 불안하니까 수능을 2번 쳤어요. 그중에 시험 잘 놓은 거 처음 가가지고 대학을 갔어요. 신기하죠?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너무 불안하니까 그런 거야. 그 이후 94년 수능 이후로 인수정리라는 게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나왔다. 그럼 인수가 뭐야? 이 설명 못하면 잘못 배운 거야. 다시 나한테 물어봐야 돼. 그렇지, 나눠 떨어지게 하는 재수를 인수라고 그러잖아. 약수랑 똑같은 개념이지. 그럼 다운그레이드 할까? 약수가 뭐야? 그것이 살아나는 물, 마운틴 그레이프. 미안해. 자, 살아나는 물이 아니고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를 뭐라 부른다? 약수라 부르는 거야. 뭐라고? 8의 약수 뭐가 있어? 8을 뭘로 나눠 떨어져? 1, 2, 4, 8이죠. 나머지가 뭐 남노? 0이 남지. 이제 조만간에 배울 겁니다. 어떤 수를 나누었을 때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를 약수로 부르지. 그럼 여기서 한번 낚아볼까요? 좋았어. 오, 이거 한번 낚아볼까? 이거 인수분해 가능해 안 가능해? 자, 낚여봐라. 인수 몇 개야? 그렇죠. 4개지. 그렇지. 몇 번 틀렸으니까 이제 맞추네. 1이 있고요. x-1이 있고요. x-2가 있고요. x-1 곱하기 x-2가 있어요. 2015년 교육과정 전에는 이 약수의 개수 구하는 게 교육과정에 있었단다. 지금 사라져서 그래요. 근데 아셔야 됩니다. 약수라는 것은 나눠 떨어지게 하는 재수를 뭐라 부른다? 약수거든. 이 전부 다 아직 안 배운 친구를 위해서 내가 지금 나눠주지 않겠지만 나눠 떨어진단다 이거. 알았지?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자 그림만 보세요. 이 그림에서 뭘 인수로 가진다? 그죠? x 플러스 1 인수를 가진다. 이게 어떤 정리? 인수. 피타고라스 정리보다 한 10배는 중요합니다. 알았지? 피타고라스 정명도 저번에 시간 해줬지? 누가 해달라 해줬지, 그지? 이거 x축과 4에서 만나. 뭘 인수를 가진다? 그래, x-4를 인수를 가진다는 거예요.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되노?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틀린 거 찾아보세요. 자, 뭐가 틀렸노? 그렇지, 최고차의 개수. 개수가 뭔데? 2가 있네. 1을 붙여주면 되네. 물론 다른 풀이가 있지만 나는 이 풀이 훨씬 좋아하니까 혹시 다른 풀이 원하면 다음 시간에 얘기하세요. 전개한다.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x 마이너스 2x 상수 마이너스 8 전개하면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 a는 얼마 더? b는 얼마 더? 마이너스 16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다음에는 이렇게 2분 넘게 걸리면 안 됩니다. 2초.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페이지 135쪽 필수예제 2번입니다. 누가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함수를 그릴게요. 자, 2차 함수는 뭔지 모르지만 읽어볼까? 조금 더 정확하게 읽어볼게요. 뭐를 일정하고 뭐에 따라 달라지니? 그렇지. 잘했어요. 이 녀석은 축은 일정해요. 잘 보세요. x 개수의 반의 제곱. 얼마? 이 반의 제곱. 반이면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 하지만 없던 거니까 빼주세요. 자, 뒤쪽은 그대로 놔두세요. 플러스 k 마이너스 3. 결합법칙 써서 완전 제곱할 겁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3 전체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2. 이 녀석은 평행이동한 거네. y = x 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k 마이너스 12만큼. 그 축은 일정하지. 그래서 k 값에 따라서 높낮이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림을 대충만 그린다면, 자, 2차 함수를 축을 먼저 그릴게요. 자, 2차 함수는 뭐 대칭이다? 선대칭이라고 했습니다. 2차 함수를 선생님 저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그릴 건데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고 이렇게 되겠네. 근데 k 값에 따라서 이거 읽으면 된다고. 위아래만 바뀐다는 거죠. 다음에 읽으라면 이렇게 읽는 거다. 축은 x = 3을 일정하고 k 값에 따라서 꼭지점의 y좌표가 달라져. 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문맥상 k-12는 음수에 될까 양수에 될까? 꼭지점의 y좌표는 음수에 될까 양수에 될까? 거리가 2√2가 놓으려면 만약에 꼭지점 y좌표가 양수면 x가 만나지 않잖아요. 이해가 돼? 이 꼭지점 y좌표가 음수여야만 x축이 이렇게 되네. 이해가 되니? 이런 조건도 숨어있는 조건인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점이 A, 여기를 B라고 할 거예요. 축방정식 x = 3. 다시
이 꼭지점 P를 안다면 이 녀석은 3, K-10인데 이 녀석이 음수이어야만 최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죠. 물론 판별식으로 해도 괜찮아. 판별식 D의 부호가 0보다 커야만 X축과 만나잖아. 그렇게 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 알았지? 근데 꼭지점의 Y좌표가 문맥상 음수이어야만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고 그 거리가 2루트 2이고 싶어요. 그러면 이 두근을 두근두근하죠. 이걸 방정식이라 놓고 이 두근을 알파 그리고 베타로 둔다면 이 점 A점 좌표는 알파, 0, B점 좌표는 베타, 0이 되는 거예요. 다루나? 그럼 두근의 합은 뭐야? 근각계수의 관계 쓴다. 마이너스 A분의 B. 뭐가 나오지? 6 나오는 거 알겠지? 두근의 곱은 A분의 C. A분의 C. 그래서 K-3이 나오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선분 AB 거리를 어떻게 쓰노? 이건 배운 적이 없는데요. 아니, 배운 적 있어요. 이 두근, 선분 AB 거리는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쓰면 어때요? 물론 이걸 벌써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바로 써도 괜찮아. 굳이 안 가르칠 겁니다. 말은 잘 보세요. 우리가 알지.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은 소가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과 같지. 이 곱셈고식의 변형이네. 이 녀석은 베타 플러스 알파의 전체 제곱에다가 뭐를 더해주면 같아지노? 그렇지.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해주면 같아지잖아.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6을 했으니까 제곱하면 36. 알파 곱 베타는 K-3이니까 마이너스 4배 해주면 마이너스 4K 플러스 12 정리하면 48 마이너스 4K가 나오네. 맞아? 그런데 이건 거리가 얼마래? 2루트이니까 제곱하면 뭐가 돼요? 8. 48에서 얼마를 빼야 8이 돼? 40을 빼야 돼. 그러면 K가 얼마가 돼야 돼? 이렇게 함수로 푸는 게 제일 좋지 않나?